운명이 정해진 순간 한 어머니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운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면 한 어머니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이라는 시대 속에서 노비의 몸으로 세상에 나온 아이들은 그 어떤 재능과 꿈을 가질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잔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냉혹한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했던 한 어머니의 가슴 시린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모성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향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한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조선시대 신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는 노비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처럼 취급되며 사고 팔리거나 상속되는 존재였죠. 특히 여성 노비들의 삶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의지나 선택이 허락되지 않았고 주인에게 종속된 채 고된 노동과 함께 인간적인 대우조차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고 족쇄 같았던 제도가 바로 노비종 모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이면 그 자식 또한 예외 없이 노비가 되는 이 법은 대대로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운명을 대물림하게 만들었죠. 여기 분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가 노비였기에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선택권도 없이 주인집의 노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분이는 주인집 마당 한편에서 뛰어노는 양인 아이들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색색의 고운 옷을 입고 해맑게 웃는 그 아이들의 모습은 흙먼지 묻은 자신의 허름한 옷차림과 너무나도 대비되었죠. 아이들은 배우고 꿈을 꾸고 자유롭게 뛰어다녔지만 분이에게는 오직 고된 노동과 주인의 명령만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주인의 날카로운 꾸지람이 돌아오면 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투명한 그림자 같았죠. 노비에게는 이름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미의 새끼라는 의미로 불리거나 주인이 편의상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죠. 분이의 삶은 마치 낡고해진 노비 문서에 적힌 단어처럼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인집의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해질녘, 온몸이 쑤시고 지쳐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볼 때면 분이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답답함이 서렸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에게도 저 하늘처럼 자유로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내 냉혹한 현실이 그녀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자신만의 빛깔을 가질 수 없는 무채색의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죠.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박탈당한 채 분이는 그렇게 조선의 한 노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강렬한 생명력과 무언가를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숨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박탈당한 채 분이는 그렇게 조선의 한 노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강렬한 생명력과 무언가를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숨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이 예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떤 계기가 분이의 잔잔했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가장 견고하고도 비정한 굴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이 결정되던 사회. 그 중에서도 노비는 그야말로 주인의 소유물과 다름없었죠.
땅과 함께 사고 팔리고 재산 목록의 일부로 취급되며 심지어는 선물처럼 건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비는 자유의지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그저 생산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특히 여성 노비의 삶은 남성 노비보다도 더욱 가혹한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동뿐 아니라 가사 노동, 심지어 성적인 착취에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곤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을 옥죄었던 것은 바로 노비족 모법이라는 잔혹한 규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이면 그 자식 또한 대대로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강요하는 제도였죠. 이 법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족쇄처럼 한번 노비로 태어나면 그 자식 또한 영원히 노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굴레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든 어떤 원대한 꿈을 품었든 어머니의 신분이 노비라면 그 모든 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신분, 그것은 곧 삶의 모든 가능성을 박탈하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분이 역시 이 비정한 현실 속에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자유도, 미래를 꿈꿀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끝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은 그림자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자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피어날까요? 분이는 아마도 깊은 절망감과 함께 이 부조리한 세상의 이치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을 테죠. 희망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야만 하는 숙명 앞에서 분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한 채 살아가는 노비의 삶은 그 자체로 깊은 고통이자 끝없는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타인의 소유물로 존재하는 삶은 개인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인간다운 삶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을 테죠.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렬한 생명력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녀의 삶을 뒤흔들게 돼 진정한 실현과 변화의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렬한 생명력은 과연 어떻게 발현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분이의 삶을 뒤흔들게 돼 진정한 실현과 변화의 서막은 아주 뜻밖의 형태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녀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평범한 행복을 어느 날 문득 마주하게 되었죠.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그녀의 닫혔던 마음속으로 한 줄기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인 신분의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엄격한 신분 제도가 그들 사이에 거대한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빛만큼은 그 어떤 차별도 넘어설 수 없었죠. 어두운 밤, 아무도 모르게 골목길 모퉁이에서 몰래 만나 서로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사랑을 속삭이던 그 순간들은 분이의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따스하고도 아슬아슬한 위안이었을 겁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온전히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는 존재, 그의 품은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을 테죠. 그들의 사랑은 마치 금지된 열매처럼 달콤했지만 동시에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태로운 비밀을 안고 있었으니 그 애틋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분이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내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찬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또 다른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노비로서의 삶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롭고
신비로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가 자신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희망의 등불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기를 품에 안을 날을 기다리며 본인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벅찬 감동으로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어둠이 아닌 희미하게나마 빛나는 미래를 향하고 있었죠.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본 아기를 두 팔 가득 품에 안았을 때 분이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행복으로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충만했을 겁니다. 작고 여린 생명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테죠. 아기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잡고 곤히 잠든 천진난만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분이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굳게 또 굳게 다짐했을 겁니다. 행복한 상상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그러나 잔혹하고 비정한 현실의 그림자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그녀의 목덜미를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엄격하고 가혹했던 신분제도, 그 중에서도 노비족 모법이라는 비정한 굴레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 운명을 결정지어 버렸던 것이죠. 어머니가 노비이면 자식 또한 대대로 노비가 되어야만 했던 그 잔혹한 법이 분이의 아기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품에 안은 아기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도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처럼 평생 타인의 소유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희망으로 가득 찼던 미래의 그림은 한순간에 암울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분이는 다시금 낡고 해진 노비 문서를 꺼내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이 작은 아기의 이름까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노비의 족쇄로 기록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감이 그녀를 온통 덮쳐왔죠. 문서를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이 불합리하고 잔혹한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어 보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필사적인 집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노비의 삶을 막기 위해 어머니 분이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절망을 넘어선 자식을 위한 맹목적이고도 강렬한 투쟁이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과연 거대한 시대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제 분이의 삶을 건 위대한 싸움이 그 비장한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분이의 맹렬한 투쟁은 사랑하는 아이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필사적인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헤맸죠. 주인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거나 아이의 아버지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기도 했을 겁니다. 당시의 법적 통로, 예를 들어 송사나 속전을 통한 해방과 같은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길을 찾아 뛰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대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죠. 그녀의 간절한 외침은 차가운 거절의 메아리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주인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고 아이의 아버지는 양인의 신부님에도 노비 제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관아의 문턱은 노비의 신분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웠고 법의 심판은 언제나 가진 자의 편이었으니까요. 결국 분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차갑게 내려진 관아의 판결문, 혹은 무심한 주인의 한마디는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죠. 그 순간 분이의 가슴을 찢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운명이 다시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히고 많은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한 어머니의 무력감은 극에 달했을 테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아이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분이의 아이는 결국 어머니의 지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신분으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서 세상의 굴레를 알지 못한 채 평화롭게 잠들었던 그 아이는 이제 고된 노동에 지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어머니가 그토록 벗겨주고 싶었던 노비의 족쇄는 여전히 아이의 발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어버린 분이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지 못한 회한과 그럼에도 변치 않는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해질녘, 쓸쓸히 앉아먼 산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거대한 운명 앞에 좌절해야 했던 한 어머니의 비장한 뒷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노비 제도가 남긴 깊은 상흔은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며 개인의 삶을 짓눌렀던 것이죠. 하지만 분이의 투쟁은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노력으로 당장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을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갈망했던 그 강렬한 의지, 그리고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훗날 갑오개혁을 통해 노비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며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기까지는 이렇듯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작지만 위대한 투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분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조선 시대의 한 비극적인 기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과연 우리는 태어난 환경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평가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 어쩌면 분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인간다운 삶의 가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